요즘 걷기나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만큼 부상도 잦으신 것 같아요. 부상의 주 원인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충분히 뭔가 준비 운동, 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보면 막 10km, 20km 뛰었다, 뭐 하프를 뛰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욕심을 내서 거리 욕심, 속도 욕심 이런 걸 내면서 대부분 뭐 종아리 근육에 뭐 부분 파열이 온다든지 아니면 근육 긴장도가 너무 세져서 뭐 근육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대부분 이제 근육 부상 또는 너무 과도한 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뭐 미드풋, 하인드풋 이게 이제 적절히 뭔가 교차되지 못하고 발바닥에 또 과부하가 가면서 족저근막염이 오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뭔가 준비되지 않은 나의 몸 이게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미드풋 그게 논란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인데 어느 발바닥이 뭐 어느 부위가 닿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드풋이라는 게 이제 발바닥의 중앙부터 착지를 하는 거여서 중앙부터 착지를 하면은 여기 끝에 발가락으로 치고 나가는 거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력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저도 뭐 황영조 선수님이 한 그 영상을 본 적도 있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 몸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발이 고안된 형태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드풋을 할 경우에는 족저근막에도 무리가 많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종아리 부상이라든지 근육 파열도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일어난다고 돼 있어서 뭔가 추진력과 같은 장점은 있지만 미드풋은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하인드풋이라고 해서 이제 뒤꿈치가 뒤쪽에 둥글게 생겼는데 그냥 생긴 대로 둥글게 가면서 이 족저근막의 텐션을 너무 주지 않으면서 앞쪽 후어풋으로 넘어가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로도 활동하셨는데 이제 많이 뛰고 많이 달리는 이제 선수들은 어떤 부상이 좀 많은 편인가요? 이제 축구 경기에서 일어나는 부상의 빈도를 이제 논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역시 발목 부상이고, 그리고 무릎 부상, 그리고 고관절 부상, 뭐 종아리 근육 부상 이런 정도로 있는데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건 발목 부상입니다. 그럼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동작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요런 주의하는 뭐 준비 자세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또 잔디의 저항값이 크고 또 축구를 하는 경우나 그 신발이 또 이렇게 스파이크화라고 해서 신발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부하가 큰 운동화들을 신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에 가장 부하가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햄스트링이라든지 이게 종아리 아랫부분은 부상이 일어나도 아주 메이저한 부상으로 보진 않는데 무릎 위쪽에 있는 근육에 부상이 오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막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근육 중에서도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은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러닝을 많이 해서 무릎이 부상을 입게 되면은 이거를 러닝을 앞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뭔가 메이저한 부상이 있다면 그게 치료되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뛰는 행동은 굉장히 체중이 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체중 지지가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굉장히 잘 일어날 때 가장 건강하게 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발가락 끝이나 아니면 뭐 발목 어디에 한 부위 심지어는 뭐 엄지발가락 끄트머리 이런 데 한 군데만 아파도 뛰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디딜 때 그 통증을 회피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또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다 받아내지 못하면 반대쪽으로 과부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발가락 끝에 통증으로 시작한 게 결국 양쪽 다리 통증이 다 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는 뛰지 마라. 그러면 하루 이틀을 쉬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낮은 속도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괜찮으면 바로 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팠던 게 계속 좀 찝찝하다. 그러면 이제 또 하루 더 기다려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루 이틀 기다려서 막 1주, 2주가 됐는데도 안 낫는다. 그럼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 예.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메이저한 부상이 아니어서 이제 치료가 잘 됐다. 그럼 또 뛰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가 휴식 그리고 자가 약 복용 이런 게 1번이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체크해 보면서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병원 가고 병원 가서 해결이 되면 이제 얼마든지 다시 뛰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재활의학 측면에서 요즘 러닝화들이 되게 많이 다양한데 좀 이 굽이 높아지는 추세더라고요. 뭐 그런데 요게 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굽이 뭐 단순히 굽이 높다라기보다 이제 안에 완충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릎 부하나 발바닥 부하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면 반발 이런 게 개수가 가장 높은 거를 고르겠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나 발목으로 오는 부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마라톤 나가서 1등 할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쿠션감이 좋은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러너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프로페셔널리티가 높아지셔서 카본화 신고 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카본화는 조금 받아주는 쿠션 같은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발이나 발목 그리고 무릎 통증이 좀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보나를 신고 뛰는 것도 너무나 멋있지만 내 몸에 잘 맞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적인 쿠션감이 좀 좋은 신발을 신는 게 낫지 않을까. 5060 세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달리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원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지? 당연히 뛰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근육량이 관건이거든요.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육이 약한 분이 그리고 약간 과체중인 분이 만약에 근육량이 적은 상태의 과체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뛴다. 그럼 굉장히 무릎 부하가 많이 갑니다. 그러면 관절염 같은 것도 좀 굉장히 급속화될 수 있고 또 안 하던 거 하시면서 갑자기 무릎에 물을 차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고 내가 러닝을 하고자 한다면 과체중이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시작을 하시고 또 근육량, 기초 근육량이 너무 없으면 이제 허벅지나 이제 종아리 쪽에 선행해서 근육량을 조금 키우고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새 정말 러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잘 뛰는 분은 20%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러닝과 워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데 케이던스가 얘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에서 충격 흡수를 다 하지 못하고 그게 관절로 스트레스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상이 생기거나 오래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면의 접촉 시간을 좀 줄여야 하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분당 발이 지면에 닿는 접촉 횟수를 170에서 180 정도의 케이던스로 러닝을 하시는 게 부상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팔은 다리를 대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리의 보폭이 길어지면 팔도 커지거든요. 그다음에 다리의 보폭이 짧아지면 팔도 짧아지긴 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다리에 맞추고 팔은 크게 흔들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가능하면 적게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은 가능하면 몸에 붙은 상태에서 가벼운 상태로 움직이는 게 좋고요. 단거리를 뛰듯이 크게 흔들어 버리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멀리 뛰거나 오래 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발바닥을 이제 설명드리면 걸을 때는 뒤꿈치가 먼저 닿고 가운데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면서 걷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는 멈추겠다는 뜻이고요. 발의 가운데는 서 있겠다는 뜻이고요. 발가락으로 미는 건 내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달리겠다는 건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리어풋 뒤꿈치가 완전하게 닿는 것은 사실은 좋은 동작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던스나 지면의 접촉 시간이 짧아지면 뒤꿈치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꿈치 닿고 발바닥 닿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한 번에 닿고 떼면 짧은 시간에 닿겠죠. 그래서 지면의 접촉 시간이 짧아지면 미드풋, 리어풋, 포어풋 이런 개념과 상관없이 달리는 최적의 어떤 발 동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뭐 미드풋 논란이라고 해서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착지라는 게 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발 뒤꿈치로 닿는 거, 그리고 미드풋 가운데로 닿는 거, 그 다음에 포어풋이라고 해서 앞꿈치로 뛰는 거. 사실 포어풋은 저희가 조금 스킵하셔도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 보니까 마라토너 상급자 선수들도, 상위권 선수들도 이 포어풋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꼬린 지점에서는 대부분 다 미드풋이나 리어풋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까지는 몰라도 미드풋이냐 그러면 힐 스트라이크냐,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걷는 방식이 있잖아요. 평생 걸어왔던 방식, 그리고 지면 접촉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무리하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한테는 미드풋이 맞고 어떤 분은 발 뒤꿈치가 맞고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신발의 어떤 각도나 굽 높이에 따라서 닿게 되는 지면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미드풋으로 달려야지, 뒤꿈치부터 닿아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왔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닝머신으로 달리면 효과가 좀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보면 아무래도 러닝머신은 뭔가 동력이 나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쿠션이 조금 있어서 뭔가 부상 방지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달리다 보면 다양한 지면에 발목의 근육들이 미세하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좀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틀 안에서 보면 어쨌든 30분 이상 달리는 것 자체가 주는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저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 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있고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